자, 7단원은 공간 도형인데요. 공간 도형에서는요, 뭐 중학교 때 여러 가지 뭐 사면체, 뭐 정다면체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공간 도형은요, 평면의 결정 조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앉은 의자는 지금 다리가 4개잖아요. 근데 과학실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의자 있죠. 그 의자는 다리가 3개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실에서 불 붙이는 거 이렇게 받침대 있잖아요. 걔를 뭐라고 불러요? 산발이라고 부르잖아. 산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리가 3개라서 그렇죠. 다리가 3개가 있으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의자가 이렇게 얘는 안 흔들리나? 이렇게 조금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다리 3개로 하나의 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그죠? 이게 대칭 축이 되고 이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쪽으로 기울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 2개라서 흔들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3개면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의자는. 그래서 공간 도형에서 평면을 결정하는 그 최소 조건은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단 하나 존재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은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평면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은, 직선 위의 모든 점은 이 평면 위에 있다. 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공유한다 인데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평면이 있는데 만나려면요,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얘가 만나면 이 점을 포함하는 직선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만날 수 없어요.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두 평면은 이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평면 결정 조건은 일직선 위에,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뭘 결정하게 되냐면 직선 하나와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결정하게 되죠.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의 하나의 결정 조건이니까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을 가지고 오면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 점,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평면 결정에 관한 정리를 보면 얘랑 똑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평면의 결정에 관한 정리는 첫 번째, 한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을 한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단 하나뿐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라는 똑같은 이야기고요.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단 하나뿐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단 하나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뭐 이렇게 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게 한 직선하고 이렇게 그 위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으면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 뭐 요거 하나로 결정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도 하나로 결정됩니다. 얘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점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평면 하나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뿐이야. 이렇게 되겠죠. 두 평면의 위치 관계. 그 평면은요,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인데요. 이게 평면이 무한히 넘어가기 때문에 꼬인 위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직선끼리는 3차원 공간에서 꼬인 위치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면은요, 평행하거나 한 직선에서 만나거나, 그죠? 그래서 평면의 위치 관계는요, 첫 번째, 한 직선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만나게 되면 평행하다. 이런 위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직선과 평면은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직선이 포함될 수 있죠. 이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평면은 직선을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만나지 않으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이렇게 확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평행한 경우가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평면이 끝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이 안 만나면요, 이게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다 평행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얘랑 이렇게 같은 방향이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평면이랑 직선이랑 안 만나면 다 평행한 거죠. 무한대로 연장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은요, 한 평면 위에 있는 경우에 첫 번째, 한 평면 위에 있는 경우에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행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꼬인 위치에 있다. 얘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평행에 관한 정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도 정리 1, 2, 3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리 4부터 시작하게 되면 정리 4는 평면 감마가 있을 때 평면 감마가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와 만날 때 생기는 두 교선 A, B는 평행하다. 얘는요, 평면 3개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대충 그려드리면 이 평면 2개가 있고 이런 평면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알파와 베타는 평행해서 안 만났어요. 거기에 이제 감마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감마랑 그죠? 감마가 이렇게 만나면 이런 애가 2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직선이. 그래서 요 직선 A하고 요 직선 B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얘가 이렇게 삐딱해져도 상관없어요. 이 감마가 조금 삐딱해서 만나더라도 그죠? 이 감마가 뭐 이렇게 됐다 치더라도 그죠? 원래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는 이렇게 평행할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래서 원래 알파, 베타가 평행하면 걔랑 동시에 만나는 감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선 A하고 B가 생길 텐데 이 교선 A와 B는 평행하게 됩니다. 이게 수직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얘를 2개로 생각해 보면 그렇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알파와 평면 이렇게 베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되면 당연히 평행인 건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이게 수직이 아니고 삐딱하게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만나는 애랑 이 밑에 만나는 애는 같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평면 위에 같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감마 평면 위에 있는데 A하고 B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한 평면 위에 있는데 안 만나는 방법은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리는 직선 A와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직선 A와 알파가 평행할 때 A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알파의 교선 B는 A와 평행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알파가 있고 A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A가 이렇게 있어요. 직선 A가. 그러면 A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베타가
그러니까 꼭 수직일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베타가. 그럼 얘랑 여기서 만나고 얘 이렇게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베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교선 B가 생기겠죠. 이거 B. 맞아요? B가 생기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A와 B는 베타라는 평면 위에 있죠. 결국은. 그죠? A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니까 A도 베타 위에 있고 이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 B니까 이 B도 베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A와 B는 연장에도 안 만나죠. 그래서 베타라는 같은 평면 위에 있는데 안 만나는 두 직선은 평행이죠. 또 평행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6번째 정리는요. 두 직선 A와 B가 평행할 때 B가 평행할 때 A를 포함하는 B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고 A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 A를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A와 평행하다. 얘기를 보죠. 지금 직선 A하고 뭐 B하고 이렇게 평행한 애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A하고 B하고 평행하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B를 포함하는데 A는 포함하지 않는 애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알파가 있다고 치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알파와 A는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평면이랑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는요. 직선과 평면이 안 만나는 경우는 평행할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다시 A하고 B가 이렇게 평행해요. 근데 이 B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얘를 안 만나겠죠. 평면과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는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 둘 다 만나는 거잖아요. 포함하는 건 완전 안에 들어있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아니면 평행인 거니까 이 평면과 이 A는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저기다 쓰죠. 정리 7인데요. 그 직선 알파가 직선 A가 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직선 A가 평면 알파와 평행할 때 평면 알파와 평행할 때 알파 위의 한 점 A를 지나고 A의 평행한 직선 B는 알파 위에 있다. A랑 알파랑 지금 평행이죠.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A가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평면 알파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알파가 있는데 알파 위에 한 점 A를 지나는데 여기 A를 지나는데 A랑 평행한 직선이요. A랑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러면 요게 B겠죠? 이렇게 그러면 알파와 그죠? B는 일단 그 알파 위에 존재하게 되겠죠. 실제로는 그 A 자체가 이 알파 평면 위에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기 위해서는 얘를 지났는데 얘랑 평행한 모든 애들은 다 이 알파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가 지금 제가 직선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지만 실제로는 이 평면이랑 평행한 직선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오면 얘랑
평행한 A, 알파 평면 위의 점 A를 지나면서 A와 평행한 B는요, 이 평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안 지울게요. 네, 이렇게 놔두죠. 그 다음에 8번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는, 이게 7번 그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나는 서로 다른 두 직선. 직선 AB라고 하면 직선 AB가 모두 알파와 평행할 때 AB를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알파와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평면이 하나 있는데 이 평면 위에 있자는 점 P가 있는 거죠. 이 P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 다 알파와 평행한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면 위에 한 점 P가 있고 이 P를 지나면서 이 알파랑 평행한 직선은 수없이 많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얘네들 다 모으면 뭐가 되겠어요? 또 다른 하나의 평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포함하게 되는 평면 베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안 만나겠죠, 계속. 그죠? A도 알파와 안 만나고 B도 알파랑 안 만나잖아. 근데 이 직선, 만나는 이 두 직선은 뭘 결정해요? 평면을 결정하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하나뿐이니까 이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베타는 하나뿐이잖아. 근데 A도 알파랑 안 만나, B도 알파랑 안 만나. 맞아요? 그러면 베타 자체가 알파랑 안 만나요. 그럼 두 평면이 안 만날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두 평면이 안 만날 조건은 평행한 경우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9번은요, 9번은 A와 B가 평행이고 B와 C가 평행이면 A와 C는 평행이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보면, 자 봐요. 이게 뭐 이렇게 만난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직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랑 얘랑 이렇게 평행이라고 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랑 여기랑 평행이라고 쳐요. 여기 밑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여기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A랑 B랑 평행이죠. 이 평면 위에 있고. 그죠? B랑 C랑도 평행이에요. 요 밑에 평면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A하고 C도 평행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이 위에 평면과 이 아래 평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이래. 그 다음에 또 얘랑 평행이래. 그러면 A하고 C도 평행이야. 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형태는 풀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삼수선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단
기본 문제 1, 2, 3, 4번 정도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삼수선 정리입니다. 삼수선 정리는요, 뭐 일단 그림을 좀 이따 그리죠. 점 P가 평면 알파 밖의 점이고요. 그리고 A가 평면 알파 위의 직선이라고 하죠. 직선. 그러면 첫 번째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 H라 하겠죠? M이라 하죠. 네. 발을 M이라 하면 M이라 하고 M에서 직선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N이라 하면 PN이랑 A랑 수직이다. 인데 뭐 이런 거죠. 평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알파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평면 밖의 점 P가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평면 알파 위의 선이니까 뭐 여기에 이런 애가 있어요. A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얘를 M이라고 하죠. M. 그죠? 그리고 다시 이 A에 M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N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수직이 된다고요? 이 PN이랑 A랑 수직이 된다고요. 요 PN이랑 A랑 수직이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P에서 평면 알파와 A에 내린 수선의 발, 알파와 직선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MN이라고 하는 거죠. 이라 하면 MN과 A가 수직이다. 얘는 좀 크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 점 P가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뭐 A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A가 있어요. A가 있으면 그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M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수선을 내린 얘를 M, 그 다음에 A에서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는 뭐가? 요 MN이 수직이 된다.
그래서 얘도 수직선이고 얘도 수선일 때 얘가 수직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점 P에서 직선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N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M. 이렇게 바로 안 가고 평면 알파 위에서 점 N을 지나고 직선 A의 수직인 직선을 B라고 하면 점 P에서 직선 B의 근 수선 PM은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 PM이랑 알파랑 수직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평면 이렇게 그려보죠. 이게 알파 평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밖에 있는 점 P라고 합시다. 그래서 직선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직선 A에 내린 수선의 발,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 수선의 발을 N이라고 하는 거예요. N. 그 다음에 N을 지나면서 A의 수직인 직선, N을 지나면서 A의 수직인 직선을 얘를 B라고 하겠죠. 여기가 수직이 나오겠죠. 이렇게 N을 지나면서 A의 수직인 직선 B를 그리면 P에서 B에 내린 수선의 발, P에서 B에 내린 수선의 발, 이게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M이 알파와 수직이다. PM이 알파와 수직이다. 그래서 삼수선 정리인 게 이 삼각형에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다 번갈아 가면서 증명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에 관한 정리예요. 지금 얘가 다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얘랑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 얘랑도 수직이고, 그죠?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는 세 직선에 관한 정리, 삼수선 정리가 됩니다. 삼수선 정리는 아마 이 삼수선 정리 기하에서 배우지 않으셨어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두 공간에 관한, 두 평면에 관한 정리에서 삼수선 정리를 많이 언급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 대해서 A와, 그죠? 이거 내리고 이거 내리면 얘가 수직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수직이야. 그 다음에 얘가 알파와 수직이야. 이렇게 세 가지 직선에 관한 수직이 나오죠.